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가올 영화 이터널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원작의 이터널스를 총정리하는 시리즈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인 만큼 이번에는 원작 이터널스의 역사 중에서 전편에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키에론 길런의 연재까지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한편 실버 서퍼를 추격하던 것 때문인지 마카리는 속도에 광적으로 몰두하게 되었고 가장 빠른 이터널이 되려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퀘이사라는 히어로에게 구조를 받은 뒤에 퀘이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카리는 그 뒤 케이사와 자주 모험을 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다른 이터널 능력을 모두 초스피드에 몰빵해서 퀵실버 같은 일반적인 스피드스터가 되었습니다. 이때 엘더즈 오브 더 유니버스의 스피드스터 러너는 내노라 하는 스피드스터들을 모두 모아 경주를 벌였고 여기서 마카리는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베리드 에일리언이라는 이름인데 누군가 연상되신다면 맞습니다. 바로 DC 코믹스의 2대 플래시 베리 앨런의 오마주였죠. 이 사건 후로 마카리는 더욱 속도에 몰두하게 되었고 마일스트롬에게 죽기도 했지만 부활한 뒤에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때 러너가 다시 한번 경주를 열었는데 여기서는 마카리가 승리하게 되죠. 베리 대 앨리언은 마카리를 축하해줍니다. 세르시가 어벤져스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녀는 훨씬 더 폭력적이고 단호해졌으며 블랙나이트, 데인 휘트먼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세르시는 이터널즈의 특이병 마흐드 와이리에 감염되었고 이터널즈는 그녀를 정화의 의식에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화의 의식이 사실은 감염된 이터널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거부했는데요. 대신에 간 조신이라는 의식을 치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터널이 사랑하는 상대, 좋아하는 상대와 정신적으로 이어주고 이기고 싶을 때 하는 의식입니다. 세르시는 데인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서 데인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데인은 이 당시에 이뉴먼즈의 크리스탈을 또 좋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크리스탈이 당시에 오래전에 결혼했던 퀵실버와 별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연애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카리스는 데인의 허락도 없이 데인과 세르시를 간조신으로 서로 연결시켜버립니다. 평행우주의 어벤져들이 하나로 뭉쳐서 게더러스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리더 프록터는 세르시를 원망하는 어느 평행우주의 블랙나이트였는데요. 이들은 지구 616의 세르시가 전 평행우주 중에서 핵심이라면서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 지구 616으로 왔고 지구 616의 자신들을 죽이고 세르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터널즈는 어벤져스를 도와서 블랙나이트와 세르시의 평행우주적 치정극을 막고자 했는데요. 전투 후 데인과 세르시는 울트라버스부터 맞고 그곳에서 울트라포스라는 슈퍼히어로 팀과 로키, 그랜드마스터, 에고잼, 그리고 네메시스라는 우주적인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요. 그러는 동안 리타 쌍둥이 남매는 아버지 크로를 따라서 레무리아에서 델타 네트워크라는 슈퍼히어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데보라와 도나드 쌍둥이 남매는 하나의 존재로 합체할 수 있었고 그 존재는 다크 엔젤로 불렸습니다. 가오르가 다시 나타나 리터 남매와 테나, 세르시를 납치하고 셀레스터를 공격하기 위한 안티마인드를 만들려고 하자 크로가 군대를 끌고 가오르와 싸웠고 이때를 노려서 세르시가 탈출해서 히어로즈 4 하이어를 데리고 가오르와 싸웠습니다. 테나는 가족과 같이 싸워서 가오르의 계획을 무마했는데요. 그러나 크로는 이때에도 가오르를 제거하지 못했고 이후 마일스트롬이 데비안츠를 공격하고 리타 쌍둥이 남매를 납치하는데요. 크로와 테나가 이 남매를 같이 찾았습니다. 이후 어벤져스가 모간 르페이에 의해 중세 유럽의 전사들이 되었던 때에 세르시가 어벤져스를 도왔고 그 뒤 어벤져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아포칼립스가 핵잠수함을 납치한 뒤에 데비안츠의 영역을 공격해서 인간과 데비안츠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이터널즈가 이를 막았고 이때 이터널즈는 뉴 브리드라는 팀으로 개개인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아예 대중합 전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뉴 브리드라는 팀은 별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스프라이트 때문이죠. 바로 이 시기에 스프라이트가 에이젝과 주라스를 부활시키고 세뇌시켜서 자신이 드리밍 셀레스터를 이용해서 모든 이터널들의 기억을 삭제하고 인간으로 살도록 현실을 조작하는 것을 돕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우주에 있던 이터널들도 다시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우주의 이터널들이 천왕성 이터널이나 타이탄 이터널들도 가리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카리스와 에이젝만이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요. 에이젝은 정체를 숨겼고 이카리스는 의대생 마크 커리에게 마카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테나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무기공학자이자 토마스 엘리엇이라는 인간과 결혼해서 조이 엘리엇을 낳은 엄마가 되었고, 세르시는 파티 플래너가 되었습니다. 드루이그는 보르제이카라는 구소련 북유럽 국가의 부총리 이반 드루이그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르제이카 대사관에 파티를 열고자 세르시를 고용했고, 세르시는 마크 커리와 테나 엘리엇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스프라이트는 인기 배우 콜린이 되었습니다. 드루이그는 이 파티에 테러리스트를 이용해서 과학자들을 납치하려 했지만 그의 정적들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이반도 같이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파티에서 마카리와 세르시는 테나, 드루이그와 같이 서로 이터널로의 기억을 일정 부분 되찾게 됩니다. 주라스는 기억을 잃고 노숙자가 되기 전에 에이젝에게 이터널들을 깨우지 않으면서 조용히 사건을 처리할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이젝은 이 과정에서 데비안츠를 고용해서 이카리스를 죽이도록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고, 주라스를 깨워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데비안츠에 납치되어서 죽었다가 부활한 이카리스는 이터널 중 유일하게 가장 완벽한 이터널로 돌아오게 되고, 드루이그는 이터널의 능력으로 배신자와 정적을 제거한 뒤에 보르제이카를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데비안츠는 드리밍 셀레스트를 깨우는 방법이 이터널즈를 이용하는 것임을 알게 되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터널 마카리를 납치해서 그를 깨우고 드리밍 셀레스티얼도 깨웁니다. 드리밍 셀레스티얼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거인으로 남으며 자신이 직접 인류를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드리밍 셀레스티얼을 막으려고 손쓰던 주라스는 드루이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드루이그는 보르제이카를 자신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해달라고 조건을 합니다. 주라스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주라스와 에이젝, 드루이그, 이카리스와 세르시, 테나, 마카리가 같이 유니마인드를 만들어서 드리밍 셀레스티얼을 다시 잠재우려고 했지만 결국 막진 못했습니다. 드루이그는 그렇게 한나라의 지배자가 됩니다. 주라스는 이터널에게 져지면 죄를 심판한다면서 스프라이트를 죽였고, 마카리와 이카리스에게 다른 이터널들을 깨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드리밍 셀레스티얼에 깨어남은 셀레스티얼의 안티테제인 호드라는 우주적 벌레떼를 지구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마카리와 세르시가 아주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나다가 헤어졌다 사귀다가를 반복했던 것이 밝혀집니다. 드리밍 셀레스티얼은 원래 셀레스티얼과 대화하는 역할인 에이젝 대신에 마카리하고만 대화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카리와 사랑에 빠진 세르시는 왜 하필 마카리냐고 묻고, 드리밍 셀레스티얼은 그녀에게 마카리를 구할 임무를 맡깁니다. 세르시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마카리의 건강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라스는 딸 역할의 테나가 테나의 아들 주이를 올림피아로 데려오자 손자인 조이와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사실 조이 안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호드의 스파이가 잠입해 있었습니다. 세르시가 이 사실을 주라스에게 보고하자 호드는 정체가 발각되었다면서 조이를 죽이죠. 하지만 조이는 나중에 먼 미래에 이터널이 되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한편 에이젝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마카리가 가져갔다고 질투하면서 브라질의 어느 서커스에서 역사로 활동하는 길가메시를 세뇌하고 이터널로 돌아오게 만든 뒤에 마카리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러는 동안 드루이그는 잠이 든 이터널들을 깨울 때 세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몇몇 이터널들을 세뇌해서 자신의 부하로 데리고 있었죠. 마카리가 길가메시에 의해 피떡이 되고, 에이젝이 직접 마카리를 죽이고 마카리를 사랑하는 세르시에게 길가메시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말합니다. 마카리가 죽자 드리밍 셀레스티얼은 경고한 대로 지구의 모든 것을 재우는 노래를 부르고, 오직 그 노래를 듣지 않은 이터널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길가메시는 세뇌받은 대로 액티베이션 체인버를 파괴해서 마카리가 부활하지 못하게 했고, 테나와 주라스가 길가메시와 싸웁니다. 조이의 죽음으로 당시에 빡쳐있던 테나는 길가메시를 죽이죠. 하지만 길가메시는 사실 살아있었고 스스로를 참여하겠다면서 레무리아로 떠났습니다. 세르시는 스스로를 마카리로 변화시켜서 자신을 죽이고 마카리를 부활시킵니다. 그러자 드리밍 셀레스티얼은 노래를 멈추죠. 이카리스는 드루이그의 지배가 정당하지 않다며 홀로 드루이그의 국가를 침공했습니다. 드루이그와 그의 이터널 부하들과 싸운 이카리스는 결국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엑스맨의 도움을 받으며 드루이그와 싸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드리밍 셀레스티얼은 호드로부터 지구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터널즈는 서로 간의 싸움과 갈등, 감정을 덮어두고 유니마인드를 만들어서 드리밍 셀레스티얼과 하나 되어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드리밍 셀레스티얼은 셀레스티얼의 신 펄크럼에게 자신이 이제 인간을 걱정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펄크럼이 지구를 구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드리밍 셀레스티얼과 이터널즈는 지구를 구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이터널즈는 모두 깨어났으며 세르시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에이젝은 헤라클레스의 팀 갓스커드에 합류했으며 이후 세르시가 카오스워 이벤트에서 에이젝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이후 이터널들은 지구를 떠나는 방향을 정합니다. 이때 지구에 남은 이터널들은 파스토스, 오랜 시간 뒤에 부활한 비라코, 그리고 란삭과 카르카스 총 4분이었습니다. 레무리아에 있던 길가메시는 파스토스를 납치해서 멸종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던 데비안츠로부터 파스토스를 구하기 위해 레무리아에 온 토르를 가이드해주고 헤라클레스의 룸메이트로서 뉴욕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파스토스는 데비안츠의 멸종위기를 이용해서 현실 조작을 할 수 있는 돌 언바인딩 스톤과 비브라늄을 실험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토르를 속였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자 그는 토르에게 사과하면서도 자신이 데비안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데비안츠의 레무리아에 남았습니다. 토르는 비라코 일행을 데리고 올림피아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올림피아에선 무슨 이유에선지 우주로 떠났던 모든 이터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라스도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주라스는 새로운 셀레스티얼 호스트가 지구를 침공할 것이며 그 이유는 지구에 너무나 많은 너무나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라스는 하이 에볼루셔너리를 고용해서 이 모든 특이점들을 제거할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지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뉴 워리어즈가 막았습니다. 주라스는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프라임 이터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고 말하죠. 이후 인베이더스가 네이머를 구하고 크리 제국을 막고자 할라에 왔을 때 이카리스는 납치되어서 무기로 사용되었으나 마카리의 도움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참 뒤 코드에 감염된 셀레스티얼, 즉 다크 셀레스티얼들이 지구에 나타납니다. 아이언맨과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카리스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40억 년 전 원시 지구에 호드에 감염되어서 다크 셀레스티얼이 됐던 프로제니터가 추락했고 그래서 지구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래서 지구에 유달리 초인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셀레스티얼의 퍼스트 호스는 따라서 프로제니터의 시체에서 태어난 인류가 호드에 감염되어서 다크 셀레스티얼이 되는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류를 배양하도록 이터널즈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을 구하라고 이터널즈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진실이 밝혀지자 이터널들은 모두 미쳐서 서로 죽이거나 자살했습니다. 죽어가는 이카리스는 다크 셀레스티얼을 막을 방법이 유니마인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만드는 방법을 아이언맨에게 알려주고 죽게 됩니다. 이터널즈는 이제 다시 익스클루전에서 부활했는데요. 가장 먼저 부활한 이는 파스토스였으며 가장 마지막에 부활한 이는 가장 마지막에 죽었던 이카리스였습니다. 스프라이트와 에이젝과 마카리는 성별이 바뀌어서 부활했습니다. 스프라이트는 마하드 와리의 치료법에 따라서 기록된 감염 직전에 가장 안전한 상태로 그대로 부활했지만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익스클루전에 그동안 감금되었던 스프라이트는 이터널즈의 합의에 따라서 풀려나고 이카리스가 스프라이트를 관리 감독하기로 합니다. 부활한 이터널스에게 또다시 문제가 터지는데요. 액티베이션 체인버가 파괴되었고 누군가 타노스를 이용해서 이 테러를 일삼았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타노스는 주라스는 물론 폴라리아의 많은 이터널들도 죽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심받게 되는데요. 테라는 주라스가 크로와 연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스프라이트와 길가메시는 과거의 범죄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드루이그는 폴라리아의 생존자로서 새로운 지배자가 된 이득 때문에 의심을 받습니다. 테라는 레무리아에서 어느 데비안트와 동침을 하다가 세르시에게 신문을 당했고 용의자로 의심받지 않게 되자 킹거와 같이 드루이그를 신문했습니다. 이때 타노스가 나타나 드루이그를 죽이려고 하면서 드루이그도 범인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이 과정에서 드루이그는 타노스와 몰래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다음에 길가메시가 신문당하고 길가메시는 자신이라면 타노스를 고용할 필요도 없다면서 반론했습니다. 이터널즈는 길가메시가 파스토스에게 부활장치를 부수는 법을 알려줬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파스토스를 신문하고 파스토스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스토스는 어느 이터널이든 부활할 때마다 어느 인간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옳지 않다면서 이터널즈의 부활을 막고자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는 블랙홀에서 죽어가던 타노스를 구해주었고 타노스를 치료해주는 과정에서 그를 죽이는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령을 듣게 만든 것인데요. 파스토스는 그러나 부활 장치가 7일 내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지구 생태계가 위험해진다면서 이터널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마도 파스토스가 결과는 알지 못하고 행동했던 것을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카리스는 자신을 희생해서 부활 장치를 고쳤고 주라스와 이카리스가 부활했습니다. 이때 드루이그는 파스토스가 타노스를 죽이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터널들은 파스토스가 발견한 진실에 충격을 먹고 투표를 열어서 부활 방법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정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지구에 있던 유명한 이터널들은 부활 방법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택했고 이 소수 의견은 데비안츠의 레무리아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